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조중동이 신문이라면, 그따위가 신문이라면 우리 집에 있는 두루마리 화장지는 팔만대장경이다. 이런 농담 아닌 농담, 우스갯말이 나돈 거는 벌써 10년 가까이가 다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탄핵 소동 자체가 언론이 일으켰던 난이었습니다. 그거 상식 아닙니까? 이후 조중동은 문재인 시절에 간첩 문재인과 정면 대결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재인과 같이 돌아갔더랬습니다. 놀랍게도 정권이 바뀐 뒤에 다시 윤석열 정부를 악마화하는데 앞장섰던 게 조중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칭 타칭 1등 신문이라는 조선일보를 포함해 조중동 신문 세 가지가 망가진 아주 결정적인 이유를 이 방송에서 하나하나 밝힐 생각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결심한 거는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을 하겠습니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 제2의 마타리 소리를 듣는 김현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조중동이 하필 김현지 얘기만 나오면 이재명을 철벽같이 방어를 해주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신문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해버린 것입니다. 다 죽어가고 있는 이재명의 명줄을 쟤네들이 늘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중동 전체의 문제를 뭐가 문제인지를 살펴보겠다는 거고, 우선 중앙일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왜 망가졌나? 중앙일보가 왜 몰락했나? 지금 신문시장에서는 동아일보랑 같이 2위, 3위를 서로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몰락했다고 봅니다. 중앙일보 몰락의 원인은 파악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병 환자인 오노 홍석현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앙일보의 몰락은 판단하기가 너무도 빠릅니다. 사실 홍석현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중앙일보 사장에 임명됐던 게 1994년입니다. 홍석현이가 중앙일보에 손댄 거는 30년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의 맏아들 홍정도가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큰 건 역시 홍석현이 주무른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그런 홍석현의 언론 경영이라고 하는 건 껍데기뿐이라는 점입니다. 홍석현이가 하면 홍석현이가 뭘 했냐고 물으면 돌아오는 단골 대답이 있습니다. 섹선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가로쓰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혁신이 홍석현이가 했던 공헌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홍석현은 선이 굵은 언론 경영의 정도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신문의 진정한 혁신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바꿔 말해서 핵심은 자기가 읽은 것도 아니고 운 좋게 애비를 통해서 물려받은 신문과 방송, 그것도 삼성 이병철이 읽은 언론을 가지고 와서 자기 장사를 한 게 전부입니다. 자기 장사란 뭡니까?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꾼 것입니다. 대통령병 환자 홍석현이는 중앙일보를 주무리면서 엉뚱한 헛꿈을 꿔왔고 그게 중앙일보를 망가뜨렸다 하면 아주 명쾌합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완벽합니다. 당연히 그런 홍석현식 중앙일보 경영 30년은 불법, 탈법으로 얼룩집니다. 이미 90년대 말 홍석현은 골프채의 $100짜리 지폐 뭉치를 골프 가방에 이빠이 담아서 북한에 전달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거 사법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그가 주미대사로 임명됐던 배경도 알고 보면 굉장히 깨름합니다. 깨름직합니다. 홍석현이가 노무현한테 알랑알랑해서 따낸 자리입니다. 어쨌거나 당시 홍석현이는 주미대사 자리를 디딤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2년 뒤에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하고 그걸 미천으로 삼아서 대통령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큰 꿈을 꿨습니다. 꿈도 야무집니다. 하지만 그 직후인 2005년도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홍석현의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 바람에 어부지리를 챙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이 말하자면 감나무 밑에 지나가다가
감을 받아먹은 사람입니다. 홍석현은 그냥 엉망이 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주 홍석현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금의 중앙일보 지면이 문제인데 이걸 세세히 뜯어보면 구역질이 납니다. 아주 신문 짜증나게 만듭니다. 은근한 반미도 눈에 안 보이게 계속합니다. 노골적인 친중 색깔을 그때그때마다 냅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압으로 떡칠을 합니다. 그게 열린 보수라고 하는 홍석현식 지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앙일보 출신이지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런 게 신문이냐? 어쨌거나 이미 망가진 중앙일보는 못난 오너 홍석현의 이른바 사주 리스크에 단단히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오케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조중동에서 대표적으로 엉망이 된 신문 중앙일보는 홍석현이 때문에 작살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동아일보 차례입니다. 나름 전통이 있다고 하는 동아일보는 왜 저렇게 엉망이 됐냐? 저렇게 추락했냐? 왜 제2의 한겨레라는 소리를 듣는가? 그 신문은 좌편향이 아주 심합니다. 좌빨 신문이 다 됐습니다. 실제로 그 신문의 지금은 초라한 호남신문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호남 출신들이 그 신문에 득식을 됩니다. 이건 뭐 전부터 있던 전통이긴 하지만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호남 출신이 많은 거는 동아일보를 세운 인천 김성수의 고향이 호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고창, 거기가 김성수의 고향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을 알고 보면 정말 가스럽습니다. 인천 김성수는 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근현대사 중에서 근대사에서 몇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인천 김성수가 손가락 5손가락에 한 사람을 꼽으라도 김성수는 들어갑니다. 거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고 부대통령도 지냈습니다.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분명한 거는 인천 김성수의 세계는 지금 좌빨이 다 된 꼴 사나운 호남 정서 따위하고는 너무도 달랐다는 점입니다. 이승만하고 부분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에 대한 큰 사랑은 인천 김성수한테 변함이 없습니다. 일제시대 역할도 그런 겁니다. 그걸 친일파라고 보는 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지금 동아일보의 태도입니다. 창업자인 인천 김성수의 본질을 내버렸습니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호남 풍토에서 나온 좌빨 정치인 김대중과 한몸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무슨 일이 있었냐? 지난 10년 사이 그 신문은 고려대를 세운 게 인천 김성수 아닙니까? 그 동아일보를 세운 것도 인천 김성수입니다. 동아일보는 그 인천 김성수, 자기 아버지에 해당되는 인천 김성수의 등에 칼을 꽂습니다. 그 놀라운 흑역사는 짧게 정리시켜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문재인이가 인천 김성수에 대한 건국훈장을 박탈했습니다. 왜 그랬냐? 오랜 친일 논쟁에서 대법원이 친일이 맞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랬자 문재인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건국훈장을 박탈해버립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 믿기 어려운 거는 당시 동아일보의 태도입니다. 문재인이가 건국훈장을 박탈한 게 부당하다고 하는 얘기를 누가 해야 됩니까? 동아일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동아일보는 그 뉴스를 일면에 조그만 1단짜리 뉴스로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거 다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동아일보가 저한테 소송을 하겠죠. 왜 동아일보의 명예를 더럽히느냐? 못합니다. 지네들이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제가 하나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동아일보의 잘못을 얘기하니까 소송을 걸고 말 것도 없습니다. 인천 김성수가 그 불명예를 당하고 있는 와중에 동아일보는 모른 척 등을 돌렸습니다. 동아일보가 정상이라면 왜 훈장을 박탈하느냐고 무제한 투쟁을 했어야 됩니다. 동아일보의 명예를 걸고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인천 김성수의 명예를 걸고 좌빨 권력과 싸웠어야 됐는데 안 했습니다. 1단짜리 보도도 안 했지만 사설로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칼럼 형태로도 반박하는 걸 하나도 실체 않았습니다. 그게 동아일보의 실체입니다. 이걸 비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깡패에게 몰매를 맞을 때, 강간범에게 겁탈을 당하고 있을 때 등 돌려 외면했던 나쁜 신문이 동아일보라는 얘기입니다.
비유가 너무 잔인했습니까? 아닙니다. 말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한 행위는 그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름을 붙입니다. 동아일보는 뭐냐? 폐륜신문이다. 폐륜신문이다. 한간에 놔두는 말로 할까요? 시쳇말로 할까요? 후레자식 신문입니다. 때문에 완전히 망조가 든 동아일보는 내부에 인재가 지금 없습니다. 동아일보를 떠매고 갈 인재들이 없다. 영락없는 2류 신문도 아니고 2.5류 신문이다. 앞으로 회생은 불가능하다. 제가 단언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일보 남은 거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가 왜 저 지경인가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가 망가진 원인은 쉽게 말하면 전라도 인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라도 세력이 조선일보를 작살낸 것입니다. 결정적인 암초는 좌빨 대통령 김대중이가 집권한 1998년도 전후 시작이 됩니다. 그때 호남 인맥들이 즉 광주 1고 라인들이 대거 조선일보의 편집국의 수뇌부로 등장을 합니다. 당시 조선일보가 무슨 짓을 했던 거냐? 대통령 김대중과 노골적인 교감을 한 것입니다. 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뒷거래를 한 것입니다. 자, 자기들이 호남 출신들을 편집국에 요직에 앉히겠다. 그러니까 잘 봐줘라. 우리 잘해보자. 이런 더러운 뒷거래를 했다. 조선일보가 살아남으려고 죽을 꾀를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선일보가 쉽게 가려고 좌빨 권력 김대중과 붙어먹었다. 그러다가 지금 이후 30년이 넘었습니다. 이후 30년이 다 됩니다. 지금의 저 모양 저꼴로 주저앉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실제로 1990년대 말 대래 등장했던 대통령 김대중 이후 조선일보가 호남 인맥을 대거 편집국의 수뇌부로 등용합니다. 구체적인 사람이 호남 출신인 강석천이와 송희영 두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란히 편집국장을 해먹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먹었다기보다 인사권자, 조선일보 사주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강석천과 송희영은 광주 1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논설 고문인가 뭐로 있는 강석천은 지금도 출장 글을 씁니다. 참 글 우라지게 못 씁니다. 그게 글입니까? 허접한 글을 지치지도 않고 쓰는 강석천은 정말 가짜는 칼럼을 써대는 그 자는 누구냐? 오래전부터 그 신문을 장악하는 호남 광주 1고 라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즉에 붓을 꺾어 써야 될 친구가 지금도 가짜는 글을 쓰는 거는 조선일보가 호남 세력에 장악됐다는 걸 상징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강석천의 후임으로 누가 들어왔습니까?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내고 주필까지 하다가 구학기자 노릇 때문에 쫓겨났던 송희영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석천, 송희영이 둘이 조선일보를 결정적으로 망가뜨립니다. 지금도 조선일보는 벌써 30년이 다 되는 호남 세력의 침투 특세 이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게 어디 자유파 신문입니까? 중도 우파도 아닙니다. 좌빨 신문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게 거의 조선일보의 체질이 됐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조선일보에 글을 쓰고 있는 조선일보 출신 김대중 같은 사람은 아주 우습습니다. 이 사람은 호남 인맥에 얹혀있는 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간이. 그게 글입니까? 어쨌든 강석천, 송희영, 김대중으로 장악된 이런 조선일보의 미래가 있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이제 그런 조중동의 시대는 가고 있다. 희생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지 사건에 대해서 쟤네들이 철두철미 입을 닫고 이재명과 한패거리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구체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콱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병이 든 오너 홍석현이 때문에 저렇게 망가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아일보는
창업주 인촌 김성수를 버린 게 문제가 됐습니다. 김대중과 붙어먹으면서 호남신문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망가진 원인도 근본적으로는 김대중이와 뒷거래를 하면서 호남 세력을 끌어들인 탓입니다. 어떻습니까? 명쾌하지 않습니까? 신문 역사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거나 이런 조중동을 김현지 사건을 마무리한 뒤에 몽땅 폐간시키는 게 맞다! 라고 하는 말이 벌써부터 나도는 배경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걔네들이 망가진 뿌리를 제대로 알자는 말을 오늘 새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